다음은 제주도에서 애국 활동을 하시고 많은 또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계시는 우리 송석표 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80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학교 선생도 하고 방송국 기자도 하고 대학 교수도 하고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제주에서 제주 정신을 저 서울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아들 자식들 딸 자식들 다 서울로 보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놈들 다 공부시켜서 시집장가 보냈더니 이제는 그놈들이 커서 아버님은 그냥 집에 계시지 어디 뭐 여기저기 나돌아다니십니까? 그냥 집에 계시세요 하길래 내가 화를 냈어요. 이 목숨이 지켜있는 난 자유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러한 빨갱이 같은 생각을 가진 놈들이 이 땅에서 정치꾼이라고 허둥대고 높다댕기는 꾸럭서기를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개구리가 따뜻한 물속에서 데워지면 아주 좋다고 하는데 점점 끓어서 꼴까닥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무인기 5대가 서울 상공에 와서 용산 지역을 스쳐 갔네 뚫렸네 하는 소리가 지금 방송 화두가 되고 매스컴에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격추시킬 수 있는 준비를 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와 같은 곳에는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평양선언, 판문점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알사탕을 다 해줄 것처럼 말해놓고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그들은 약속을 지킨 일이 있습니까? 이산가족 행사 한 번 한 일이 있습니까? 13만 명 넘는 이산가족 신청자들이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매어 외쳤지만은 외치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 감고 남은 사람은 이제 이산가족도 7만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핵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 어디를 공격하면 될 것인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드론을 띄웠어요. 김정은은 좌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터널 속에서 굴 속에서 만들었던 ICBM 중거리 탄도탄 미사일 이걸 어디다 꽂을 것인가 하는 좌표를 만들기 위해서 드론으로 총공격을 하고 드론으로 총공격을 하다 보치면은 ICBM 인터컨티넨탈 비올레트 미사일 가져서 다 조지겠다는 거야. 우리 얼마 전에 당한 일 있지 않습니까? 남북 연락사무소 우리가 700억 800억을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딱 세워놨는데 김정은이 동생이 뭐라고 꽁알꽁알 한마디 하더니 그냥 한 방에 그냥 폭탄시켜서 남북 연락사무소에 건물을 폭파시켜 버렸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 어쩌고 운운하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로 자기들이 우리가 지은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으면 이게 판문점 협약도 위반한 것이고 평양선언도 위반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위반했다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고서요.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권위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위를 쌍그리 무너뜨려 버리고 삶은 소대가리 차마 입에 담기도 거북하고 귀에 듣기도 거북한 소리로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면서 대한민국은 꺼리도 안 된다는 거야. 김정은이가 보탄 하나만 누르면 서울, 제주, 동문 노타리 이게 문제입니까? 그냥 날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그렇게 소중한 자산이 잿더미로 변해버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다 불바다로 변해버리고 제주 시민, 제주도민 60만 명이 썩은 시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 인명을 살상하는 그러한 무기를 다 개발해 놓고 자기들은 도망할 준비를 30m, 60m 지하 터널 속으로 숨어가면서 인공기 깃발내 세우고 들어오는 500대, 600대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잡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깡총깡총 춤만 추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시지 않습니까? 4,500만 우크라이나 국민이 지난해 2월 24일 한번 그 푸틴 대통령인가 무슨 러시아 대통령이 마음 한번 먹어서 야 조져버리라 하니까 그대로 공격해서 돈바스코니 그 우크라이나 4,500만 명을 완전히 전쟁의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수백만이고 고향을 잃고 집을 잃어버린 그 우크라이나 국민 800만 명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다가 죽은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 나라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표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에다가 호소를 하고 미국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지만은 이 추운 겨울 우크라이나 국민 4,500만 중에 약 3천만 명은 우크라이나에서 잘 것도 없고 덮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꼭 대한민국 남쪽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 된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명심해야 합니다.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지만 미국이 우리 형님도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만이 지키는 겁니다. 미국 여러분 여기에 깃발 우리가 미국 깃발을 들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미국이 있으니까 뭐 걱정 없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벌써 시체가 되어 있을런지 몰라요. 미국이 우리를 도우러 왔을 때는 It's too late 너무 늦어. 미국이 우리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한미동맹만 믿고 있으면은 김정은이가 우리를 안 죽이겠습니까? 우리도 싸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평양선은 판문점선에서 약속한 것들을 시군종 먹듯 전부 내팽개쳐버린 김정은 일당의 그 파렴치한 놈들의 약속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새로이 하고 우리의 5,500만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언제든지 안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비무환 준비가 있어야 우리의 환란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미국이 있으니까 뭐 걱정 없지 이런 천하태평한 마음으로 그저 평화를 즐기고 오늘의 풍요를 즐기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한 거예요. 호랑이 앞발 밑에서 쿨쿨 잠자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똥개하고 닮는 것이 똥개하고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내일을 걱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을 살피면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확실히 봐야 합니다. 정치를 한다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지난 정권 5,000년 역사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은 5년 동안 이 나라를 지킬 준비는 하나도 안 했어요.
한국과 미군이 같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해서 안보 동맹을 굳건히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못하겠어요. 무슨 군대에다가 뭐 별거 다 뭐 준다 이러고 또 뭐 할 거 하는 신용하면서 그저 자기 다음 재선하기 위해서 돈 뿌리면서 자기 친족들에게 돈 뿌리기에만 바빴어요. 노동단체에다가 돈 퍼주고 청년단체 만들면 청년단체에다가 보조금 주고 청년단체는 그 보조금 받아서 김정은 신년사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김정은 위대한 어버이 수령님의 정신을 잘 받들어 범죄하면서 쫓아다니기가 바빴어요. 그것도 모르고 서울시청이나 또는 나라에서는 보조금으로 청년활동 장려한다고 노동단체 그러한 국민노동연합 이런 연합들이 나라야 흥하건 말건 정치 잘못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먹지 못해서 별별 수단 방법을 다 가리잖아요. 국회의원 170명을 가진 다수의 그 야당 국회의원이든 그들은 정권 뺏기는 생각을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는 모든 정책, 모든 복리, 모든 수단은 다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안 돼. 다수 폭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정치를 베풀려고 해도 이게 국회 통과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정책을 꾸며놓으려고 해도 이걸 반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 사람을 딱 점거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다음 총선이 오는 앞으로 1년여의 세월을 손발 묶인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로 답답한 일입니다. 국민들 양심만 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화물연대 여러분 나라가 지금 엉망이지 않아요? 그 엉망이 된 이유가 뭐세요? 기름값 올라, 가스값 올라, 쌀값 올라, 식료품값 올라, 죽기 살기로 지금 물가 안 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살림이 좋아질 리가 있습니까? 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일으킨 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켜서 석유 막아놨지, 가스 막아놨지. 그래가지고 세계의 곡장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뒤집어먹 해놓으니까 이게 석유값 뛰어, 가스값 뛰어 엉망진창 된 거예요. 이대로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우리의 허리들을 바짝 졸라매서 위기를 넘기지 않으면은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다시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물가 안정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기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자유를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국민 하나로 됩시다고 말한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니까 이 나라에 무슨 국가로 되었던 조선 왕조가 완전히 자유 평등을 앞세울 수 있는 당당한 대한민국의 나라가 된 것이고 그 대한민국의 국민 3천만이 하나 되어서 5천만이 되고 그 5천만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는 굶어 죽지 않는 나라. 북한의 소득에 30배가 넘는 그러한 부를 창출하는 부의 강국.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어서 폴란드로 이집트로 수출하는 나라. 생각해나 했어요? 6.25 사변 났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다 대한민국 그때는 한 2600만 명쯤 된 때지만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여기에 이 아름다운 팔러기는 성족이 보셨나요? 이 성족의 주인 트루만 대통령 그때 6.25 사변 났을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이나 했었나요? 김일성은 몰랐지.
트루만 대통령의 마음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아, 여러분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국은 고마운 나라요. 그들이 4만 5천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으로써 북한 공산당의 남침을 막아주었기에 오늘이 평화가 있고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훌륭한 리더를 우리의 대통령으로 모셨기에 오늘의 부와 오늘의 평화와 오늘의 번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건설에 새 정부 탄생, 윤석열 정권의 전진을 위해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는 것이 오늘 이 자유문화제의 한 본심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